현지 시간으로 2일입니다.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미국 증시,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. 이렇다 할 방향성 나타내지 않은 채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.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중화권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일본 증시, 인도 증시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이 또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상당히 좀 서로 변화가 큰 하루였습니다. 먼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는 좀 지표 영향이 있었습니다. 장 초반에 지표가 이랬다 저랬다 좀 여러 번 번복되는 흐름 나타내면서 이날 지수도 크게 좀 출렁거림 나타냈는데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, S&P 500 지수는 약간은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약간 밀려나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은 하루였습니다.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시 구간대였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개장한 이후에 10시 구간대였는데요. 5월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습니다. 여러 차례 좀 출렁거림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요. 개장하고 초반에 상당히 출렁거림이 있었죠. 이때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 두 번의 수정을 거치고 나서 55.4로 확정이 됐고요. 이렇게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은 크게 변화가 없는 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종가입니다. 전날보다 0.16% 상승하면서 16,743.63에 거래를 마쳤고요. 장중 한때는 16,75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를 다시금 높여놓기도 했습니다.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. 오른 종목이 약간 더 많았는데요. 16종목 올랐고 14종목 하락했습니다. 먼저 상승 탄력 좋았던 종목 보겠습니다. 캐터필러, 어제는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났던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이날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 나타냈습니다. 1.5% 정도 올랐고요. 이어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, 홈디포, IBM, 존슨앤존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요, 이 하락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. 비자카드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0.6% 하락이었고 이 밖에도 엑선모빌이나 P&G, 쉐브론 순으로 나타났는데요. 지금 정유주 두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. 최근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 정유주들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. 이어서 S&P 500 지수 보겠습니다. S&P 500도 신고가를 다시금 쓰는 흐름이었습니다. 하지만 크게 좀 바뀌지는 않았고요. 약간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. 종가입니다. 0.07%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927.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 초반에 역시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처럼 출렁거림 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합권 부근에서의 흐름이었고요. 장중 한때는 1925.09까지 오르면서 최고치 다시 한번 썼습니다. S&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바로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입니다. 퀄컴의 경쟁사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이 회사가 부실 사업 부문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이 휴대폰 베이스밴드 사업을 운영 중단하거나 매각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를 통해서 연간 비용을 20% 정도 줄일 것으로 밝혔습니다. 주가 보겠습니다. 9%대 급등하면서 이달 거래 마쳤고요. 이어서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, S&P 500 지수 약간 오르는 가운데서도 나스닥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아무래도 시총 1위의 종목 애플이 다소 주춤거렸기 때문인데요. 나스닥이 날 0.13% 하락하면서 4,237.20포인트 거래 마치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이었고요. 애플 보겠습니다. 이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운영체계를 공개를 했는데요. 차세대 운영체계 iOS 8을 공개했고 이와 함께 맥 컴퓨터에 사용하는 새로운 운영체계 요세미티를 공개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.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. 아이폰 6 그리고 아이워치 공개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소 실망 매물 받아냈고요. 0.7% 밀려났습니다.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. 유럽 증시는 ECB 회의 오는 5일에 열리는데요. 좀 기대감을 안고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혼조 양상이었습니다. 먼저 영국 FTSE 100 지수 0.3% 가까이 올랐습니다. 독일은 0.07%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고요. 프랑스 증시만 약간 뒷걸음질 쳤습니다. 0.08% 하락했습니다. 이 유럽 증시에서는요. 광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. 지난 주말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광산주들 수요가 좀 증가
증가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주들 강했는데요. 리오틴토 2%대 올랐고요. BHP 빌리턴 1%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. 앵글로 아메리카도 이 2%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광산주들 1에서 2%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.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시아, 중국, 대만, 홍콩은 단오절로 인해서 이날 휴장이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휴장 이전에 종가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. 이런 가운데 문을 열었던 일본과 인도 증시가 2% 정도의 급등 시세를 냈습니다. 특히나 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 영향을 크게 받은 흐름이었습니다. 싱가포르 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. 그 밖에는 좀 휴장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.